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학습 습관 및 학습 전략 프로젝트의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여러분들, 이번 주차는요, 다양한 학습 습관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다양한 학습 전략 및 학습 습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차 학습 전략 및 학습 습관 배우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강의 순서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복습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 주 내용을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생각해 보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생활 습관을 한번 정해보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보는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잘 실천이 되셨나요? 많은 경우에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혼자 아무런 규칙 없이 연습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실패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몇백 명과 함께 해봤을 거잖아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기준이 높아서 힘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습관이라는 게 많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지만 습관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셨죠?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습관에 실패했다면 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효과적인 팁을 복습을 하면요. 첫 번째, 습관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습관의 장소를 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습관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학습 습관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 및 학습 습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이렇게 학습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그러한 학습 습관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원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정리하고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눈으로 읽거나 이렇구나라고 기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정리하고 손으로 써보면서 그 습관을 몸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정리하고 쓰는 걸요, 1회로 끝이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학습 습관 원리는요, 혼자 하는 것보단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학습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학습 습관은요, 포스트잇 프리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록했던 필기를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교재에 붙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습관을 할 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래 필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내주신 필기를 노트에다 적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각기 다 따로 떨어져서 나중에 그 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 대신 포스트잇에다 풀이를 써서 교재에 붙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풀이를 따라 써보고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행위입니다. 노트에다 하던 행위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내가 다시 풀어본 방법을 써보고 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시간을 주고 이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직접 다시 풀 때 그 다시 푸는 과정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를 적거나 선생님이 하라고 한 과제를 내가 스스로 할 때 그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 포스트잇의 효과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것을 포스트잇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업 시간에 훨씬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포스트잇에 적은 것은 그 학생이 집중을 한 거고요. 그 타이밍에 포스트잇에 필기가 없다라고 하면 집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쉽거든요. 처럼 학생의 관점에서는 수업에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열심히 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으면 훨씬 열심히 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교재를 자기의 방법으로 풀고요. 선생님의 필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이 학생은 실제로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교재를 채우는 재미로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실제로 성적이 꽤 올랐습니다. 최종 학습 결과물은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필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목이 자신의 노력에 잘 보이는 형태의 학습 결과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비단 수학뿐 아니라 과학이나 영어나 사회 등 다른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학습 습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서술형 풀이 노트입니다. 학습 원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직접 읽고 쓰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읽고 쓰면서 정리하는 걸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적용한 게 이 서술형 풀이 노트인데요. 선생님은 한 번 수업을 할 때 4문제씩 서술형 풀이를 적은 노트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풀이를 적어서 가져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일일이 첨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4문제는요, 이렇게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밖에 수업이 없는데 4문제씩이면 8문제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학습량으로 따지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자기의 손으로 서술형 풀이를 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거 14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학생이 140번까지 한 건데요. 실제로는 144문제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수상 기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과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중등 과정을 할 때는 주 2회 4문제씩에서 104문제를 풀고요. 고등 과정을 할 때는 주 3회 4문제씩 144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다 하게 되면 6과정이니까 104문제 곱하기 6이니까 624개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고등 과정일 때는 700문제가 훨씬 넘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쌓이면 큰 성과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일 챌린지 상장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대부분 3개월 기준으로 하거든요. 3개월 하면 90 며칠이 되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일 챌린지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3개월이 끝날 때마다 아, 내가 이런 노력을 했었지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상징적인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상장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을 저희 센터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102개 정도를 줬고요. 그것을 날짜로 합치면 약 10,000일 정도 되는데요.
느낌이 오시죠? 한 번에 상장을 하나 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게 102개가 돼서 만일이 된다면 이건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작은 승리를 쌓아서 큰 성공을 만드는 연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드 월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칭찬하는 프라이드 월로 할 거냐, 서술형 프리 노트로 할 거냐의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하려는 목적과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을 하니까 한 번 할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니까 어느새 그게 유의미한 성취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느꼈던 경험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왠지 공부를 잘하면 오답 노트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오답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자신의 약점을 모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에 도전을 한다면 이 오답노트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팁은요, 내가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깨끗한 형태로 다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풀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워서 푸는 건데 내 실력으로 풀었다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다시 펴게 되면 풀이가 안 보이잖아요. 이 상태로 풀어봐야 내가 오답을 진짜로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오답 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팁은 내가 썼던 풀이가 보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다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오답 노트도 쌓여서 이렇게 몇십 문제 혹은 몇백 문제를 갖게 된다면 나의 약점을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하루 한 장 연산하기입니다. 우리가 연산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에 가장 발목을 잡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못할 만큼 어렵진 않은데 지루해서 하기 싫고 결정적으로 그 연산이 되지 않으면 문제에서 답이 틀리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하루에 한 장 정도를 꾸준히 풀면서 학습 습관을 연습하고 성공 경험을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루에 5장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한 상황에서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느슨한 기준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연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날짜를 주고요, 학생의 이름을 적어서 인쇄를 해서 줘요. 그럼 왠지 내 거 같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합쳐서 학습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요, 신세계 아카데미와 좋은 책 신사고와 함께 협업을 해서 30일 초등 연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원리 3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직접 쓰고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둘째, 그렇게 직접 쓰고 읽고 정리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 세 번째,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여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연산을 연습할 수 있는 이 챌린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혼자 했으면 지루했을 텐데 동료들이 올려주는 그 결과물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었어요 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쉬운 연산뿐 아니라 어려운 A급 수학이라는 문제집도 같이 풀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A급 수학을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같이 푼 다음에 이렇게 서로 결과물을 올리는 챌린지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A급 수학을 풀 수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인증 날짜를 정하고요. 그때까지의 진도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관리자 선생님께서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현황표를 뿌려서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요, 원래는 이 A급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풀려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고 단체 채팅방에 결과물을 공유하니까 나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친구들의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안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챌린지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드리면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게 효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A급 챌린지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221명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94%의 완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완주율이 나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챌린지를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요. 그러니까 300일을 했고 400일째를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얼굴도 학년도 사는 동네도 모르지만 그 톡방에서 어느 친구가 아프다 하면 같이 걱정해주고 잘 올리던 친구가 늦어지면 안부가 궁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니 해낼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줬고요. 2번째 분은요, 2번째 100일 챌린지가 끝나가는 중2 학생입니다. 첫 번째 챌린지를 할 때는 좀 부담을 가지더니 2번째 챌린지를 하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습관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후기를 보면 하루에 푸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A급 한 권이 끝나가는 마법, 저처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학습 습관들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니라 몇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실제로 했고 그 결과 만족스럽다라는 검증을 다 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습관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스스로 정리하고 직접 써본다. 자신의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렇게 정리하고 쓰는 걸 1회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이러한 학습 습관을 혼자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한다.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학습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효과적으로 학습 전략 및 학습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나의 학습 전략과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학습 습관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요, 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에는 공부 잘했던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튜터 선생님들의 학습 전략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고 나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수학을 지도하고 학습 습관을 도와주는 카이스트 학습 습관 및 학습 전략 프로젝트의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 동영상을 열심히 보시고요. 과제를 잘 실천하시고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4주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